이거 프린트 다 가져가셨어요? PPT가 아마 5장인가? 그리고 이거 연습 문제가 1장인데요. 1장이 아니었는데 갑시다. 네, 오늘은 무슨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오랜만에 강의. 오늘 뭐 할까요? 결근합니다. 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린이 프로그램 시작하는 본의 아니 시작하는 그 대단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 10주차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10개를 나눠가지고 처음 3주차는 서론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 3주 동안은 명사 그리고 동사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7주차예요. 7주차래. 되게 많이 왔네요. 와. 그리고 모두가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오늘 뒷부에 갈래요? 가고 싶은 사람 저랑 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어조사 때문에 시원이 언어조사 잘 다녀오셨나요? 언어학과 및 여러 과분들 재밌었나요? 네. 단양이었죠. 단양의 언어는 어떻던가요? 소감을 공유해 주세요. 정작 막상 지금 기억나는 단풍이 예뻤다밖에 없는데. 뭘 조사하는 거지? 언어조사 수업은 안 듣고 있죠? 네, 수업을 안 듣고 있어. 근데 울라트 단모음 그냥 실제로 발음하는 사람 처음 봐서 저는. 아, 충북이라. 네, 단모음은 그거 네. 발음하시고 장단이랑 그거 두 개랑 에 저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안 되는 세 개를 동시에 구사하는 분을 처음 봐서 되게. 장단, 그리고 단모음, 을까지. 아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중부 한국어를 그대로 구사하고 계시네요. 약간 우리가 한국어 음문론을 배울 때 배우는 우리가 모르는 그 한국어를 구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음성학 음문론 책에 있는 한국어는 솔직히 지금 우리 20대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랑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말씀하신 변화가 전부 다 일어났고 단모음이 전부 이중모음화되고 애는 구분 안 되고 장단은 사라진 지 오래고 되게 신기한 경험. 근데 서울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충북 경기 지방이라서 더 보수적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분들은 그냥 되게 많이 동화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랑. 충북 혹시 집이 충청북도 남도에서 오신 분 있나요? 네. 저희 데모그래픽을 조사해 볼까요? 저희 한국어가 L1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잖아. 요즘 되게 많지 않아요? 막 그 외특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뭐지?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진짜로 한국어가 L1 아니었던 분들 계셨고 그랬는데 인문대였나 서울대였나 경영대였나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L1 한국어 중에서 그 나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과자다 의석이 하나? 진짜? 어디? 아 부산 그 모국원 부산. 모국원 부산 부산어 그러면은 전라북남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줄이야. 강원도 충청남북도 다 서울 사람이에요? 네. 제주도 배제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는 근데 아까 한국어가 아닐 때 들었어야지. 그리고 거의 다 그럼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저도 서울 경기 지방이고. 저는 그 강원도에서 한 6, 7년 태어났는데 어디고? 부산. 그러니까 한 7살 때까지는 계속 학교를 쓰다가 이제 그다음에 강원도 가고. 근데 강원도 방언이 본인 방언에 어떤 영향을 준 게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원의 그 10대들은 어떤 언어를 구사하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약간 인지가 가능했을 때는 그냥 강원도에서 이제 원주? 백두대간 기준으로 아, 동이랑 서가 많지 않으면 사실 서는 거의 경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막 이렇게 영월 이쪽으로 내려오면 충남하고 비슷해지는데
신천 이쪽은 거의 서울 강원 어디 거주했었는데요? 속초 위에 있는 속초 위에 간성이라고 있는데 간성. 고성 살았고 그다음 고성은 아는데 고성은 거기잖아요. 제일 뭐지? 꼭대기 38선 이렇게 있다가 혼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일 위에 여기 동해안 여기 고성. 그래서 맨날 그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전부 군부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고성이 22사단 여기 이렇게 군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정말 그 제일 타령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이쪽으로 나가면 동해안이고 이쪽으로 나가면 전부 북한이고 일로 내려오는 순간 여기가 전부 군부대예요. 타령할 수 없는 거의. 여기서 타령을 했었죠 그때. 네. 그 유명한 사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성. 작년에는 영덕을 갔었거든요 언어조사를. 저는 좀 참여형 세미나를 유도하겠다고 보고서에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말을 좀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네, 보고서대로 일단 보고서를 쓰고 그대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한 결과를 써야 되는데 중간 보고서를 써서 내라 그래서 냈거든요. 근데 학생 이 수업을 혹시 주관하실 분들이 계시면 알아두시면 좋은데 학생자율 세미나 학생자율 연구가 있어요. 연구는 2학점이고 연구는 아마 정말 무슨 보고서나 성과물을 내야 돼. 세미나는 좀 더 자유롭고 둘 다 패스웨이이긴 한데 연구는 약간 어떤 교수님이랑 인터랙션도 많아야 되고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새로운 주제를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 건데 그래서 중간 보고서, 기말고사 보고서 둘 다 내라고 하는데 이제 연구는 이런 방식으로 써서 내라. 세미나는 좀 더 자유롭게 그냥 세미나에서 다뤘던 걸 내라 해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됐거든요. 자유분방하게 글을 써서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막 연습 문제를 풀이하면서 모두가 참여하고 또 약간 체험하는 방식으로 했다. 썼거든요.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과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 대단원의 첫 세미나예요. 근데 동사라고 해놓고 갑자기 격과일치. 제가 격과일치 우리 맨날 하던 거 아니에요? 우리 6주 했는데 6주마다 한 번씩은 나왔던 단어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격과일치의 체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형태 통사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에센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주 동안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할 정도로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또 그만큼 언어적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언어의 스트럭처럴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단어나 발음의 다양성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뻔하잖아요. 뭐 책상은 어떻게 말하더라, 뭐 전기선은 어떻게 말하더라 이런 거는 별로 어떤 학문적 주제거리가 되기가 힘든데 또 근데 이런 어떤 체계, 문법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 다양성이 언어마다 있다는 것은 특히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이제 에센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 격과 일치에 대해서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체계가 거의 다 같지 않은 비슷한 경우가 많지가 않은 정말 다 다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격과 일치 체계는 되게 중요해서 제가 꼭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사 파트의 첫 단원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명사와 동사가 이어지는 일종의 브릿지 같은 경우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시제, 시상, 법에 관해서 할 거예요. 시제가 뭔지는 여러분들 많이 영문법만 해도 아시죠?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인데 시제 같은 경우는 정말 동사만의 것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시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언제 했는지 어떤 시간에 대한 경우는 이제 굉장히 동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동사의 두 번째 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하는 거는 명사에서 동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명사 동사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격과 일치를 넣었습니다. 자, 모든 언어는 명사가 이제 문장 내에 있으면은 그 명사가 그 문장 내, 절 내에 뭐 무한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예시를 들었죠. 내가 양재영에게 공을 찼다. 그래서 나, 양재영, 공은 차다라는 동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차다를 한 동작주는 나고 거기에 피동작주는 공이고 그리고 수여자, 골 그러니까 아니면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양재영입니다. 그래서 그 차다라는 동사랑 의미적으로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차다라는 동사랑 전혀 관계없는 뭐
소화기 같은 게 문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양세형의 공을 소화기 찾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화기라는 단어는 그 문장 내에서 어떤 그 문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식으로 명사가 들어가는 것은 illegal,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그런 걸 명사가 존재할 수 있다, 그걸 라이센스 받는다라고도 이제 통사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명사가 문장 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면허는 어떻게든 동사나 다른 명사 또는 기타 등등의 문법 요소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가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해요. 계속해서 저는 그 전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저 1주차 때부터 어떤 무언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의미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어가 이야기했는데, 그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뭐 통사론적인 전략이 있고 형태론 전략이 있고 어휘적 전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라는 목적에 대해서 전략이 되게 다양한데, 그것은 크게 세 개, 어순, 격, 일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격과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순에 대해서는 첫 언어 유형론 3주차 때 조금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어순, 격, 일치 중에 어순은 통사론적, 형태론적, 어휘론적 전략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네, 통사론적이죠. 그럼 일치는요? 일치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형태론적이에요. 격도 명사의 형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론인데, 그 예시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격이 무엇이고 일치가 무엇인지. 이제 키냐 르완다, 이제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르완다의 이제 언어입니다. 이제 키냐 르완다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르완다에서 쓰는 언어라는 뜻이고요. 그 니제르 콩고 어족 여러 번 나왔었죠. 어디에서 사용된다고 했었죠? 어디에서 사용되나요? 아니 이게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거 알아보실 수 있나요? 제 심장입니다. 자,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어요. 영화로도 유명하죠. 여기에 무슨 반도가 있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찍을 테니까 여기가 니제르 콩고어족이 쓸 것 같다, 안 쓸 것 같다. O, X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대충 여기 다 니제르 콩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X가 맞아요. 여기에서는 뭐가 쓰이죠? 아랍어라고만 하면 조금 슬프니까 아랍어와 관련돼 있는 문건.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이라고 했었죠. 셈하모족이라고 옛날부터 늘 들어오던 것이 아프리카 어족의 하위 분류로 들어가게 됐고, 그게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이라고 했고요. 여기 마다가스카르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언어가 사용된다고 했었죠?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말라가시. 네, 맞습니다. 말라가시어입니다. 물론 여기 해안은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온 언어가 사용된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말라가시어로 사용되고, 이건 어디 어족이 속한다? 네, 대만에서 나온 오스트로 네시아. 네, 오스트로 다음에는 오스트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남쪽에 네시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다 그랬죠. 오스트로 아시아는 아시아의 남쪽이라는 뜻이고, 네시아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래서 섬들이 사용. 마다가스카르는 섬인가요? 대륙인가요? 섬입니다. 섬이죠. 그러니까 얘는 오스트로 네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남네시아 섬 어차피 남네시아가 오스트로 네시아 어종이 사용되고, 여기는 아프리카 아시아 어종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라고 했죠. 여기 뭐가 사용되냐면은 아프리칸스어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네, 이제 유럽에서 건너간 아프리칸스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X라고 했던 거기도 하고, 또 다른 어족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아프리카 어족 진짜 많기 때문에 어족이 많다는 건 사실 근데 그 정말로 어족이 많은 걸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어족서를 제대로 못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엄청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언어들을 거의 다 묶어가지고 우리 이거 어족이라 하자 해서 생긴 게 니제르 콩고 어족이에요. 니제르 콩고 어족은 사실은 그 어족설의 지위가 완전 100% 위치도 하지 않고 굉장히 이 뭐지? 반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니제르 콩고 어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좋지 않지만 이제 대부분의 니제르 콩고 어족이라 불리는 애들은 여기 있고 우리가 반투 어족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위치를 여기서 찝을 수 있나요? 맞아요. 진짜 못됐다. 르완다. 저도 이렇게 정확히는 못 찝으니까 검색을 하면서 알아가도록 하죠. 네, 여기래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도 사용되는 언어가 키냐 르완다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 이제 대표적인 어족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로네시아, 아시아, 니제르, 콩고 벌써 1, 2, 3, 4, 4개나 머릿속에 들어왔죠. 이제 10주차 때 어족 지도 그리기 테스트 봅니다. 뻥이에요. 근데 아무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제 제 탑 10 어족들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키냐 르완다어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야? 자, 우무가보 야타예 um와나무마스. 자, 여기 보시면은 The man has thrown the child into the water. 폭력적이죠. 남자가 아이를 물에다 던졌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반투라고 그 반투 어군 또는 어족이라고 부르는 언어들, 사실 반투도 좀 이게 막 굉장히 잘 확립된 어족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한 반투는 잘 됐지. 그러니까 내 말은 반토이드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 그건 반투가 아니지. 아무튼 뭐그 니제르 콩고어의 하위 분류로서 반투 어종은 잘 했었지만 사실 얘를 그냥 반투라 불렀었잖아 옛날에는 거의. 뭐 아무튼 반투는 잘 성립돼 있다 칩시다. 자, 그럼 반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명사 파트 때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였죠? 네? 네, 분류사는 아니고요.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분류사는 이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있는 그 명사를 세는 단위라고 했고, 이제 부류로 나온 그 명사마다 부류가 있어가지고 그 프리픽스로서 걔네들 표시를 해줘요.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다. 여기 보시면은 남자 또는 아이 모두 이제 얘라는 이제 그 클래스 1에 속해요. 근데 일단 글로스에는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왜냐면 이 문장을 좀 더 그 예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남자가 던졌어요. 그리고 던지다라는 게 동사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명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남자, 아이, 그리고 물, water 3개가 등장을 하죠. 얘네들이 지금 아까 그 소화기처럼 갑자기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던지다라는 동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남자는 던지다라는 동사의 뭐죠? 에이전트, 동작주. 아이는 페이션트, 피 동작주. 그리고 water, 네, 골일 수도 있고 뭐 로커티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어떤 위치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골이라고 합시다 일단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는 여기에 있는 게 아주 리걸하고 법적으로 타당하고 네, 잘 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C1 through라고 돼 있죠. 여기 앞에 프리픽스가 y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명사가 클래스 1, 그러니까 man이 클래스 1 첫 번째 클래스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동사의 앞에 있는 프리픽스 y가 클래스 1이라는 것은 이 남자가 클래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 클래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남자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클래스 3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될까요? 클래스 3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클래스 1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픽스 마커는 지금 뭘 입증하고 있는 거죠? 뭘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있는 거죠? 네, 일치를 하고 있는데 무엇과? 네, 주어와 일치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얘가 이 문장에 이 주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얘는 피냐 르완다어는 SV 어순을 이제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어순이라는 것도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다. 얘가 S고 얘가 뭐다? SVO 어순입니다. 그럼 지금 어순이 이제 줬죠. 그 얘네들의 정보를.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 그리고 일치도 얘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얘가 주어고 난 지금 주어와 일치하고 있다. 얘가 주어가 클래스 1이다라는 걸 동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중복돼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n water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영어에서 전치사 preposition이라고 하죠. 한국어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전치사가 아니라 뭐다? 둘이 합쳐서 부치사라고 했어요. adposition이라고 합니다. adposition도 넓은 의미의 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은 좁은 의미로서 morphological paradigm, 그러니까 명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 패러다임만 격이라고 하지만 그건 협의의 격이고 광의의 격에는 이제 adposition, 부치사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옆에 있음으로써 이 명사가 지금 척격, 그러니까 로커티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마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격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어순, 격, 일치 세 가지 전략을 한다고 했는데 한 언어에서 어순, 격, 일치라는 전략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둘이 중복된 정보를 주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언어가 어순, 격, 일치 세 가지를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의 격의 체계와 일치의 체계를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 하이어키, 위계도가 생긴다는 거. 보시면은 subj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얘기했었죠. 내가 이제 공을 차다 아니면 선물을 주다 같은 거 했을 때 나는 subject, object, indirect object 중에 뭔가요? 내가 선물을 주다. 네, 그러면은 선물은 네, object, 선물을이라고 하죠. 누구? 양재영에게 주다 하면 양재영은 indirect object가 됩니다. 그래서 subj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그 외에 있는 명사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문장에? 네, 위치 같은 거. 아까 보는 무마지, in water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근데 밑에 agreement case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하이어키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agreement가 언어에 존재를 하면은 subject부터 시작을 해요. 쭉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other까지. 그러니까 agreement는 문장 내 여러 다른 명사 성분들이랑 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인데 그것은 subjec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마찬가지로 case는 그 반대 방향으로 척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획격, 베네피티브 누가 받는지 아니면 공동격 누구랑 뭐뭐를 하는지 이런 다양한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잡다한 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subject 이 순서대로 격이 이 격과 일치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둘은 오버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막 그 사이를 완전히 둘 다 격도 일치도 어순도 반영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명사가 이제 문법적 관계가 있어야지 얘가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는 이제 명사가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전략인 어순, 격, 일치 셋 중에 하나 꼭 반드시 사용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일관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오버랩은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끊기기는 어려운데 이런 위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예시로 볼 수 있냐면요. 자, 예를 들면은 터키어입니다. 터키어는 무슨 어족인가요? 알타이 어족. 그러면은 네 코멘트 할 게 없군요. 네. 너무 정치적이라서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키 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리는 어족설에는 터키 어족 또는 터키 어파, 만주 어족 또는 만주 어파 또는 몽골 어족 또는 몽골 어파라고 불리는 세 가지 어족 어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걔네들 알타이 어족을 부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터키 어족이다. 그리고 알타이 어족을 찬성하는 사람은 이건 터키 어파라고 부르고요. 자, 터키 어파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 논문을 내일 끝낼 것이다. 이게 대학원생이 쓴 문장 같죠? 댄, 마칼레이, 야른, 비티르, 에제 이렇게 돼 있는데 논문을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산이 사과를 아이에게 주었다. 이 책이 그 책들이 플로럴이에요. P는 테이블로부터 그 플로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바닥에 데이트 역격이 붙었어요. 테이블은 어블러티브 탈격 어디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붙었고 애플에는 사과를라는
어큐저티브가 붙었고 데이티브 누구에게 I에게 얘도 데이티브가 붙었고 마찬가지로 아티클에도 어큐저티브가 붙었죠. 근데 하산, 히타, 벤 얘는 뭐가 붙었죠?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케이스는 이와 같이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다른 명사부터부터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다이렉트 오브젝트, 서브젝트 이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서브젝트는 지금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서브젝트 남겨주고 있으면은 서브젝트는 무슨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일치를 보인다. 네, 자, finish, future, 1s가 돼 있죠. 1s가 1인칭 단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끝낼 것이다에 then이 아니라 뭐 너, 그녀가 오게 되면은 여기 어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give나 for는 이게 3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은 따로 서픽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0 서픽스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썼지만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공집합 기호를 쓰고 3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치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터키어는 이 격과 일치 위기의 아주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여기의 선으로 여기까지는 어그리먼트,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웠어요. 좋았죠? 근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은 거죠. 자, 고대 그리스어는 어느 어족인가요? 아, 자꾸 답을 주면서 말 물어봐가지고 안 되는데 제가 PPT를 막 무언가 가리고 있다가 휘잉 나가고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네, 고대 그리스어는 무슨 어족인가요? 네, 어디에서 사용됐나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네, 변태들은 배우고 있겠죠. 네, 옆에는 타미러가 있습니다. 타미러는 무슨 어족인가요? 숨겨요. 무슨 지역에 사용되죠? 인도와 스리랑카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있고 스리랑카 이 지역이 타미러가 사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아마 공용어도 있던가? 근데 그래서 타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격체계로서 노멘티브, 어큐지티브, 제니티브, 데이티브가 있는 이제 4개의 격이 있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격이고요. 타미러는 그에 반해서 노미너티브, 어큐지티브, 제니티브, 데이티브, 로커티브, 아블러티브, 인스트루멘탈은 뭘까요? 도구. 내가 가위로 잘랐다, 망치로 때렸다 이런 것들 때 그런 로 같은 것들이 인스트루멘탈이에요. 한국어. 소시어티브 이거는 한국어 뭐뭐랑 뭐뭐와 뭐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토두라고 돼 있으면은 이 나무와 함께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그 격 한두 개 더 늘리는 거야 복잡하지 않지 이럴 수 있는데 격의 종류는 여기 있구나. 핀란드어 같은 경우에는 뭐 13개인가 뭐 격이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맨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12개인가? 네, 12개. 14개예요? 14개래요. 에스토니아는 몇 개인가요? 13개. 하나 줄었지. 파티티프가 없나? 아니, 파티티프 있는데. 그쪽에서 없어요. 장소격 중에 하나가 없어요. 장소격 중 하나 없어졌어요 하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에 핀란드어에 지금 제일 그런 유명한 격들 있잖아요. 역격, 그 주격, 대격 이런 거 빼고 척격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척격은 이름은 지금 척격 하나를 묶었지만 사실 그 안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위치에 해당하는 장소, 예를 들어 책상이 장소라고 해보면은 그 책상과 그 행위 또는 명사가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책상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핀란드어 같은 경우에는 격이 10몇 개가 돼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 유명한 격들, 대격, 주격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슷해요. 다른 인도 일본어랑 그냥 뭐뭐가 있구나, 대격이 있구나. 근데 척격이 오히려 발달했기 때문에 10몇 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무슨 언어는 격이 50개가 있더라, 무슨 언어는 30개가 있더라 하는 거 가지고 놀라면 안 되는 게 사실 이미 우린 한국어 하자고 한국어에도 그런 풍부한 격, 지금 뭐뭐랑 뭐뭐로, 뭐뭐에서부터, 뭐뭐부터, 뭐뭐에서, 뭐뭐까지 등등
다양한 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어 화자기 때문에 놀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놀라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부분이 다 그냥 척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t, into, among, from인데 inside, outside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집에서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랑 집 근처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랑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뭐 비행기에서부터 왔다 이러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랑 비행기 옆에 그냥 공항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온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척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고 핀란드 얘기 그냥 잠깐 하자면은 되게 제가 싫어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싸랑 나가 이제 아니다. 네, 싸랑 나가 두 가지가 이게 둘 다 어디에 있다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예를 들면은 나는 서울에 있다 할 때 그런 그러니까 완전 컨테인먼트가 되지 않는 그런 거고, 싸 같은 경우는 정말 집 안에 있다, 방 안에 있다 할 때 쓰는 건데, 무슨 도시에 있다라고 할 때 보통은 싸를 쓰는데 몇몇 도시들은 나를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빡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격이라는 것이 명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이랑 이렇게 섞여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함수 예시로 들잖아요. 어떤 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곱하기 그 앞에 붙는 명사가 돼가지고 둘이 합쳐져가지고 곱하기 해서 그 의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은 그 둘이 좀 섞여져가지고 다른 의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격들이 있다. 그래서 격은 엄청 많을 수가 있고 특히 척격 부분에서 개수가 많아질 수 있다. 근데 격에도 하이라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격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노미너티브, 어큐저티브, 얼러티브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문장 내에서 굉장히 스트럭처럴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존재한 다음에 제니티브, 데이티브, 로커티브, 아블러티브, 인스트루멘트 쭉쭉쭉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격 체계가 나왔으면 복잡한 일치 체계를 하겠습니다. 키냐, 르완자어 아까 나왔던 그 언어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데 이제 그가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들을 위해서 라는 문장이에요. 문장이 아니라 근데 이거 한 단어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 그때 대용소거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버트한 나운이 있으면은 어그리먼트가 없는데 그 나운이 사라지면서 이제 글로 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얘네들 문법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핫산이라던가 그냥 르완다에는 핫산이라는 이름이 없겠지만 아무튼 뭐 핫산이라던가 아무튼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부러 문장에 없는 거예요, 예시에. 근데 아무튼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과거 그것 그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었다. 이거는 aspect 그러니까 상 표시. benefactive는 어떤 이 동작 때문에 이 수혜를 얻었다.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면 이득을 얻었다. 이런 것들 benefactive. 그러니까 benefactive랑 ben이 이렇게 두 개가 뿅 들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동사 형태로는 얘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명사 형태로는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일치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가 아니라 그녀가 되면은 y가 바뀌는 거고, 받는 사람이 그녀가 되면은 여기 중에 뭐가 바뀌겠죠? 응? 그녀에게 줬으면은 네 번째죠. y가 기도. 그러면은 무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는 지금 우리 터키어에서는 어디랑만 일치를 했죠? 주어랑만 일치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랑 일치를 하고 it은 뭐예요? 목적, 직접 목적어. him은 간접 목적어. them은 수혜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일치를 하는 체계를 예시로 든 겁니다. 아바자어는 북서 카카스 어족이에요. 카카스가 어디라고 그랬죠? 네, 카카스는 산맥이죠. 러시아랑 그 밑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밑에 뭐라고 하지? 네? 카카스 밑에 뭐라 그러지? 터키. 네, 러시아에서 터키로 건너가기 위해 지나가야 되는 화약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카카스라고 하고요. 굉장히 산이 많고 거기 유명한 게 어족이 세 개가 있는데 북동 카카스 어족,
북서카카스 어족, 나머지는 남카카스 어족이 아니라 조지아가 들어가 있는 그 카르트 밸리 어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스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구나. 근데 조지아어는 뭐 빼고 북동 카카스 어족, 북서 카카스 어족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북서 카카스 어족은 복잡한 동사 형태론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고 북동 카카스 어족은 복잡한 명사 형태론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을 해요. 요즘 그래서 둘은 맨 처음에 흡착음 같은 흡착음이 아니라 방출음 같은 이제 포놀로지컬한 특성들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한 어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둘이 완전히 어족이 다르구나 해서 갈리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의문론적 유형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어떤 인도 유럽어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방출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티아어하고 이제 오세틱 랭귀지가 거기에 있는 껴있는 약간 이제 언어인데 걔는 이란어파에서 온 인도 유럽어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살다 보니까 방출음이 생기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모두 방출음 가지고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이거 카카스 어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분리가 돼가지고 북서 북동이 됐어요. 근데 북서는 극랄한 이런 동사 형태론, 북동은 명사 형태론이 유명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서 카카스 어족이죠. 그럼 뭐가 극랄할까요? 에이? 좀 들어주세요. 동사입니다. 동쪽이라고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쪽이 동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정선법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기 뭐지? 제타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오타고 아마 그 영국의 마찰 같은 걸 나타낸 것 같은데 W가 막 붙었죠. 이건 순음화됐다는 뜻이고 Y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경우는 Y는 보통 이렇게 그 요드를 대신 쓰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길어. Boys, old man, dog, girl. The old man couldn't make the boys give the girl her dog. 영어도 이해가 안 간다. 아무튼 그러니까 남자가 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할 수가 없었냐면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에게 그녀의 강아지를 돌려주는게끔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라는 굉장히 무서운 문장인데 거기에 명사들이 뭐가 등장하면은 늙은 남자,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4개가 있죠. 그리고 그 여기에 그 일치를 모두 하는 거예요. 3 singular, 3 plural, 3 singular human, 3 singular feminine. 자, 3 plural이 뭐랑 지금 일치를 하는 걸까요? boys. 3 singular feminine, girl. 3 singular human, old man.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3 singular는 dog.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old man이 바뀌게 되면은 3 singular, 3 plural, 3 singular human, 3 singular feminine 중에 어느 게 바뀔까요? singular human. 몇 번째 형태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D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 알겠죠? 맨 앞에 3 있어.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해하시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 형태론에는 얘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명사들마다 슬롯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바뀌면은 이 더블먼트를 착착착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다가 어디 되면은 여기 있어요. 어트크드에 있는데 주다가 어트크드인데 한국어도 극락하는 동사 형태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건 가지고 있지가 않죠. 누가 무엇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길 바랬는가에 따라서 앞에 오는 자음으로 모음이 다다다다다다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복잡한 일치 체계. 그러니까 맥시멈 4개예요. 사실 일치는 할 수 있는 게. 그거 이상은 발견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동사도 4개의 명사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도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면은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동사 내 구조가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얘네들은 명사는 생각보다 좀 단순한 것 같아서 카카스 어족에서는 이게 격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반면에 북동 카카스 어족 명사 형태로는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명사 북동 카카스 어족 레즈비안 이런 경우는 격이 18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격도 이제 로커티브가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얘네들은 명사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이 명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이 명사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격이고 동사한테 너는 누구의 동사니? 난 쟤의 동사야. 난 쟤가 제일 했다는 동사야. 이걸 표시해주는 게 일치. 그러면은 지금 북서 카카스 어족에는 생각보다 명사가 단순하고 안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뜻은. 동사는 졸라 복잡해요. 북동 카카스 어족은 반대다. 그래서 명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격이 있어가지고 그 격이 이제 격이 변할 때마다 형태로도 굉장히 달라지고 뭐 그런 달라지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반면 동사에 그런 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북동 카카스 어족과 북서 카카스 어족만 봐도 격과 일치는 약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네, 약간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둘 다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어느 동사랑 이 동사가 어느 명사랑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느 동사 어느 명사 얘가 이렇게 연결을 돼야 어떤 식으로 관계돼야 동작주로 연결되어라 피동작주로 연결되어라 이게 목표고 그것을 위한 체계가 격이 있고 일치가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부터 달려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라는 거죠. 제가 이거 사실 그 격과 일치할 때 질문을 드렸던 거 누군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떠올려서 되게 답변이 기억도 안 나고 그 일치는 주로 동사에서 일어난다고 봐도 일치 있는 지금 말하는 일치는 동사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명사에도 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명사에 붙는 건 보통 격이라고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데 이것을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음. 명사에 나타나는 거는 격인 거죠. 명사에도 일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명사는 주로 일치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애고 걔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치 현상인데 예를 들면 명사 때문에 형용사 형태가 달라져요. 명사 때문에 분류사 형태가 달라져요. 명사 때문에 관사 형태가 달라져요. 이것도 일치예요. 마찬가지로 명사 때문에 동사의 형태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치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동사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사가 다른 것 때문에 일치를 받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피처 때문에 명사에 영향을 받는다? 뭐 다른 명사의 경우에 이제 명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건 보통 소유 관계에서 소유 관계. 그 문장 내에서 갖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치라고 보통 보지. 네, 그러네요. 소유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모자 같은 걸 나의 모자, 너의 모자, 핫산의 모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자 뒤에 엔딩이 달라져요. 어떤 거. 예를 들면 무라로족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일치죠. 왜냐하면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피처가 지금 명사, 소유물에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그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포세시브 서픽스는 주로 어그리먼트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어그리먼트는 이제 그냥 굉장히 명사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다른데 나타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정의를 넓힌다 그냥 어떤 요소의 피처가 다른 요소에게 나타나는 것을 모두 어그리먼트라고 한다 하면은 사실 포세시브 서픽스라고 부르는 소유정비사 같은 경우는 전부 어그리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치는 명사의 피처가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동사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챕터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답변이 됐나요? 네. 그래서 격과 일치, 네. 그리고 일치 체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사 의미론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도시는 이걸 쓰고 저 도시는 저걸 써라 이런 식으로 명사의 의미론에 따라서 그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치 체계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지금 월렛이라는 가사가 월렛을 가져갔어 했을 때 그 월렛이 비한정적 월렛이냐 아니면 한정적 데피니트한 월렛이냐에 따라서 지금 뒤에 달라졌죠. 그 일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비한정적이게 됐을 때 일치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격도 잃어버렸어요. 일치 체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치 체계가 복잡해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격 절대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방금 네. 나온 저거는 아파지. 서브젝트에서 시작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오브젝트. 네, 서브젝트는 이 안에 어딘가 있어요.
지금 그냥 글로싱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 예시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독서가 써줬잖아요. 이 단어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W와 E와 S와 S와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서브젝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브젝트 일치가 있는데 서브젝트가 없다라고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건 하즈어고요. 이건 아바자어예요. 좀 달라요. A, B, A, C, A고 이거는 A, F, A, B, H, A, G고. 죄송합니다. 정말 안 달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등격 절대격을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 와닿아서. 네. 자, 사실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좀 이야기 줄여서 말할게요. 자, 이런 게 등격 대격 언어죠. 그러니까 소환이 갔어. 소환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게 지금 노미너티브 케이스. 소환이 페드로를 때렸어. 아까부터 계속 폭력적이네. 페드로의 어큐서티브가 붙습니다. 그게 바로 주격 대격 언어고 한국어도 주격 대격이고 인도 유럽어도 주격 대격이기 때문에 주격 대격을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아마 캐추아가 올 거예요. 캐추아가 부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주격 대격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요. 추억 안 나오고 이거는 그거죠. 유픽인가 얘가? 얘 유픽이야? 얘 유픽이야. 죄송합니다. 유픽이에요. 유픽 어디서 사용될까요? 아닙니다. 캐추아는 어디서 사용될까요? 캐추아는 많이 들었죠. 캐추아는 중남미, 중미, 남미.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거고 유픽은 저 위에 추운 지방, 알래스카에서 사용해요. 유픽어가 말합니다. 저는 주격 대격이 아니에요. 왜 주격 대격이 아니냐 하면은 도리스가 여행할 때 붙는 서픽스가 톰이 도리스를 맞이할 때 도리스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이제는 이해 다들 하시죠? 이렇게 주격 대격을. 그러니까 도리스가 혼자 나타날 때 인트랜지티브 자동사 구문의 유일한 논항으로 나타날 때 받는 격이랑 트랜지티브 문장 무엇이 무엇을 무엇했다라는 하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피동작줄 그러니까 더 낮은 어떤 프로미넌스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능격 절대격 패턴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패턴에서 이 얘를 얼거티브 그러니까 타동사 구문에서 동작줄을 하는 그러니까 얼거티브 능격이라는 애는 굉장히 무언가를 하고 다니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격은 그냥 나는 서 있었다 해도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격이잖아요. 능격은 반드시 옆에 앱솔루티브 격이 있는 다른 문항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를 때렸어, 내가 얘를 죽였어, 내가 얘를 뭐 따라다녔어, 내가 얘를 물가에 떨어뜨렸어 뭐 이런 것들 하는 애가 주격의 능격인 거예요. 능격은 굉장히 그런 동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거티브가 앱솔루티브를 뭐뭐했고 앱솔루티브가 뭐뭐를 혼자서 하고 있을 때 얘가 앱솔루티브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행하다, 밥 먹는다, 뭐 서있다, 운다 같은 인트랜지티브 클러스의 S가 트랜지티브 클러스의 에이전트랑 페이션트 P로도 많이 써요, O로도 많이 쓰지만 에이전트랑 페이션트 중에 누구랑 엮이는 애가 바로 주격, 대격, 능격, 절대격을 가르는 이 기준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름은 주격, 대격, 능격, 절대격이라고 했지만 그건 이 패턴의 이름인 거고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격체계가 없이 일치만으로 나타나도 능격, 절대격, 주격, 대격 언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어떤 패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격과 절대격이 있는 언어가 능격, 절대격 언어가 아니라 능격, 절대격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능격, 절대격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치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까 유픽어 캐추아어랑 같은
그 예시인데 캐치어에서 그가 가다, 내가 가다는 I want, I wa 이런 식으로 서픽스를 통해서 일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따로 없죠. 어떤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일치가 일어나면은 주어를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일치 전미사랑 애나포리틱이라고 했던 대용 접어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언어들은 이 전미사랑 그 주어랑 상보적으로 분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보적이라 하면 얘가 나타나면 여기는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면 여기는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옵셔널한 경우예요. 주어가 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3인칭이면 n이 붙고 1인칭이면 a가 붙는데 그가 나를 때렸다 해서 n이 붙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얘랑 얘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S가 에이전트랑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주격, 대격.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격현상이 없어요. 일치만 나타났는데 이 일치 현상은 주격, 대격 패턴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피거에서는 내가 여행하다, 그가 여행하다는 아,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전미사를 통해서 인칭, 일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가 나를 맞이했다 그때 를에 응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션트의 서픽스 패러다임이 서브젝트 그러니까 그 자동사 구문의 유일한 영역이랑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피거는 능격 절대격 패턴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건 말라가쇼가 아니에요. 라틴어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봤던 같은 예시예요. 뿌엘라가 여자, 그리고 꼴룸바가 비둘기, 그리고 리베란트는 이제 이렇게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리고 비둘기가 날다, 꼴룸바 볼라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 마킹, 그러니까 서브젝트일 때, 그리고 에이전트 페이션트일 때, 여기 지금 여기는 타동사 구문일 때, 여기는 자동사 구문일 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단수 복수의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뿌엘라의 주어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타동사 구문의 에이전트일 때 뿌엘라에 나타나고 그리고 타동사 구문의 페이션트일 때는 뿌엘라스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스플릿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verb agreement도 주어가 싱귤러면은 t가 붙고 또는 타동사 구문에서 에이전트가 싱귤러면 t가 붙어요. 근데 타동사 구문에서 그 페이션트에 따른 이 어그리먼트는 0이라 돼 있죠. 없다는 뜻이에요. 즉 라틴어는 지금 서브젝트랑 그 트랜지티브 구문의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어그리먼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뉘기 때문에 케이스 마킹과 verb agreement가 모두 주격, 대격 패턴을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주격, 대격 패턴을 알아낸 것입니다. 한편 이거는 말라가시오가 아니라 마나갈라시어예요. 이것도 말라가시오 오늘 안 나와요. 마나갈라시어인데 이거는 퍼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름 비슷하죠. 말라가시랑 마나갈라시랑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너가 간다, 내가 간다 했을 때 아, 과에나, 나, 과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서픽스가 달라지는 것도 여기까지만 보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도 이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너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은 나아, 아나, 아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에요는 아까 내가 뭔가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나가 돼야지 왜 여기 나라가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pronoun 그 명사, 대명사는 자동사일 때는 아랑 나로 나타나요. 그리고 타동사일 때는
에이전트가 알아랑 나라로 나타나요. 근데 이상한 점은 타동사 구문에 patient가 아랑 나로 나타나요. 그럼 지금 S랑 P가 같은 패턴을 보여요. 그럼 얘는 무슨 패턴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능격, 절대격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verb agreement. 아, 뒤에 전미사가 있었지? 바로 A나 A요 두 가지였어요. 자, 1인칭이